이 나이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무대를 이렇게 장악하는 감성, 카리스마, 그걸 봤어요. 시연이 같은 이 발레리나가 나왔다는 게 참 다행이고 천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10살 윤시연입니다. 서봐. 자, 그럼 지트 준비. 한 사람씩. 하나. 뒷다리. 그렇지. 하나. 뒷다리 들어, 남자들. 아이고, 아이고, 애기다. 어머. 야, 애기인데 잘 그렇지, 뛴다. 좋아요. 네. 그렇지, 시연이 좋아요. 시연이야, 시연이. 오. 유연함을 갖고 태어났고요. 보통 유연함만 있는 친구들이 근육에 탄력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유연함과 근육의 이 순간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순발력, 탄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좋은 거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발레가 몸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몸과 얼굴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얼굴 표정이라든가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야. 아우, 스트레칭이 너무 남달라요. 동생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집에 와서 이렇게 거미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머리 앞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너 서커스단 할 거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유연성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몇 도야? 나온다. 엑소시스트! 키가 더 커지기도 하고 더 그쪽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조절 습관이 되었어요. 어린이들! 더 돌려. 거기까지밖에 안 돌려? 더 돌려. 부들부들 떨리도록 해야 되는데. 아빠는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어? 아빠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둘 다 미용사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예요. 예? 발레랑 관련된 일을 안 하시네요? 네. 혹시 따로 배우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세요? 발레를 전혀 배운 적은 없고요. 저희가 워낙에 조건적으로 발레하기가 조금 힘든 지금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이 보면서 약간씩 이제 옆에서 좀 자세를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정도를 좀 설명하는 정도?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아빠와의 발레 연습은 하루 중 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여보, 11시 반이야. 연습벌레 시연이에겐 하루가 짧기만 하다. 나들이라도 가는 건지 아침부터 아빠는 분주히 짐을 챙긴다. 시연이도 한껏 들뜬 표정인데 태백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발레 학원? 금요일에는 아빠 차 타고 서울에 있는 발레 학원으로 가요. 3일밖에 안 오지만 열심히 해서 언니 오빠들이 오는 날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열심히 하면은 1년 연습한 거랑 똑같으니까. 남들보다 수업 시간이 적어 역주에 더 집중한다는 아이. 도착하자마자 1대1 레슨이 시작되고 거기 더 일어나. 둘. 이어서 초등부 수업에 참가. 그랑 파트너.
노래 중에 전년 월등한 실력이라. 거의 뭐 일주일치를 몰아서 3일 동안 더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아이라도 노력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연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그 스스로 노력을 할 줄 아는 좀 그런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노력하는 발레 소녀의 열정에는 쉼표가 없다. 발레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6살, 취미로 시작한 발레에 온 마음을 뺏겼다는 시연이. 수줍음 많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무대에만 서면 숨이름기를 아낌없이 분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것. 거기에 노력의 결실이 뒤따르며 아이의 꿈은 더 단단해졌다는데. 내 인생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도 발레고 가장 좋아하는 것도 발레고 뭐 발레리나가 자기는 꿈이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연이의 불타는 열정은 가족들의 생활 방식도 바꿨다. 서울의 발레 학원에 다니느라 올 2월부터 시연이와 아빠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주말이면 태백에 있는 엄마와 동생과는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먹는 시온이와 아빠. 내가 선물 줄게.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하면 또 딸과 아빠가 이 관계가 굉장히 애틋하게 주지 말고. 오늘 안 힘들었냐고. 힘들는데 아빠 안 힘들기도 했어. 오늘? 그만두고 싶을 땐 없었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1초도? 0.5초도?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어, 발레를? 이 정도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이제 저희는 기회다 싶어서 이때 너 그만둬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항상 되돌아온 대답은 발레 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아버지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서울까지 뭐 매주. 야. 태백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엄마와 아빠. 아빠 엄마와 짧은 인사 후 익숙한 듯 상가에 딸린 집으로 향하는 시연이. 발레 수업을 받지 못하는 평일에는 직접 연주한 곡에 즉흥 안무를 짜 나름의 연습을 한다는 것. 그런데 시연이가 갑자기 집을 나선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능숙하게 잠든 동생을 안아주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니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해. 착하네. 자신을 뒷바라지하느라 애쓰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아이. 어이구야. 그럼 발레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4시간 아니면은 3시간 30분? 그 정도. 잠은 보통 11시 반, 12시 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런 것도 저 그 말을 들었는데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알고 4일을 쉬면 사람들이 안다고. 발레는 예술이어서 끝이 없어요. 그런데 자다 말고 갑자기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는 아이. 설마 다시 잠에서 깨어나 또 연습하는 걸까 싶었는데. 우와. 잠이 들었구나. 잠자면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하나 봐. 어머. 이몽사몽 아침에 일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지만 격하게 푸는 아이. 시연에게 발레는 낮이고 밤이고 끝이 없다. 며칠 후. 콩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준비. 등 밀어. 여기서부터 등 밀어. 계속 밀어. 그다음 나와. 시연이. 올해 처음 참가하는 콩쿠르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생님 앞에 선보이는 시연이. 시연아, 마지막 도는 거 그렇게 도우면 안 된다니까. 해봐. 4번. 플립 업. 플립
시연이가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네. 2회전 턴을 처음 배웠대요. 처음 배운 거야. 네. 그러니까 힘들지. 네. 편치 않은 마음인 건 아빠 역시 마찬가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얼마나 남았죠? 10일 남았어요. 네, 10일. 그래서 제가 혼내는 것보단 안 돼서 속상했거든요. 왜 이게 안 되지? 고쳐야겠다. 이번 콩쿠르에서 처음 도전하는 이회전 턴 동작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모양인데 아쉬움을 아는 채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고됐을까. 하루 종일 힘든 연습에 지쳐 쓰러져 잠든 시연이가 아빠는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 사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인 발레리나 된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왜냐면 이제 저희 뭐 부모의 뒷바라지도 뒷바라지지만 본인이 또 해야 되는 노력이나 앞으로 겪어야 될 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해야 되나 좀 그냥 예쁘게 그냥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아이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싶지만 이상적인 미래만 생각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 영재 발굴단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너가 시연이구나. 네. 너무 예쁘다. 김주원 씨랑 2006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문화드라담스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발레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국가대표급 발레리나 김주원. 시연아, 왜 발레 해? 재밌어? 왜 발레가 더 재밌어? 근데 힘들잖아. 너 나랑 똑같구나. 두 발레리나의 훈훈한 대화가 끝이 나고 이제 시연이가 무용을 선보일 차례. 과연 발레리나 김주원은 어떻게 봤을까? 너무 잘한다. 근데 이 작품 하면서 시연이 힘든 거 없어? 턴아웃이 잘 안 돼? 선생님도 턴아웃이 잘 안 됐거든. 턴아웃은 골반 요렇게. 세상에 1대1 개인 레슨.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힘든 거 없어? 왜냐면 부채 들고 하니까 힘들어. 팔로 하면 그치, 팔로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느낌을 부채 들고 여기에 주는 거야. 여기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그렇게 하고 한번 돌아볼까? 응, 어때? 어머 좋아진 거 봐. 더 힘을 받는 것 같아? 아까보다 훨씬 안정감 있었어. 그리고 균형이 맞아 보였어. 선생님도 연습할 때 힘든 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힘든 게 있으면 될 때까지 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셨구나. 아빠는 시연이 발레하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만두라고요. 그 순간 아빠의 등장. 안녕하세요. 태백에서 발레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계라는 게 있어서 네.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고 현실을 말씀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시연이를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이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힘드시지만 필요 없는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발레 했으면 좋겠어요, 시연. 후회 안 하실걸요? 우리 김주원 발레리나께서 웬만하면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께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지지해 달라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잘하니까. 네. 자신의 꿈을 앞서 잃은 우성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소중한 만남인 후 시연이는 전보다 더 굳은 각오로 연습에 박차를 가는데 좋아졌어. 그리고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밝았다. 유치부부터 성인고까지 참가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그 열기도 대단했는데 시연이 역시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시연이가 무대에 올랐다.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연기를 펼쳐나가는 시연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수없이 발레
와, 깔끔해. 잘했네.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한데 그 결과는 모든 참가자 중 최고점을 받아 전 최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